신인규 아침 저널 3부 들어가겠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치 흐름 속에서 민심은 어디쯤 와 있는지 여론이라는 좌표를 따라가면서 정치 지형을 살펴보는 여론 GPS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님과 함께 민심의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근데 두 분은 지금 이제 대선 시즌이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지내시던데 진짜 연휴에도 거의 못 쉬셨을 것 같습니다. 좀 쉬긴 쉬었어요. 좀 쉬셨나요? 저보다는 예. 이제 요즘 김봉신 부대표가 워낙 잘 나가서 아니 뭐 진짜 너무 많이 이렇게 저도 뵙고 있어서 우리 김봉신 요즘 부대표님도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쁘긴 한데 예. 저기 뭐냐 이렇게 큰 돈을 버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보를 제공하고 나눈다라는 예. 그런 거지. 바쁘긴 합니다. 예. 이거 또 아무래도 지금 여론의 향방 예. 제대로 짚어봐야 되거든요. 예. 네, 저희 아침 저널에서 오늘 다양한 여론조사를 좀 비교하면서 저희가 그 숨은 함의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잘된 판결이다가 46%, 잘못된 판결이다가 42%, 부동층 12% 이렇게 조사가 됐거든요. 김봉신 부대표님, 요 파기환송에 대한 여론의 흐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파기환송에 대해서 오차 범위에서 굉장히 팽팽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의 거대한 이슈로 이제 터진 건데요.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꼈을 때에는 요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그리고 김문수, 한덕수 후보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가져가는 지지도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3자 대결에서는 49를 먹습니다. 김문수하고 대결해도 한덕수하고 대결해도 모두 다 49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잘못된 판결이다 42로 따지면은 사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결집도라든지 이게 좀 무너져야 된다. 이재명으로의 지지표가 이탈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사자 대결 그러니까 적합도에서 다자 적합도에서 예. 이재명 47, 김문수 13, 이준석 4, 한덕수가 23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그냥 다자에서도 47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잘못된 판결보다는 훨씬 더 높은 비율이죠. 이거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판결의 영향을 아직은 받고 있지 않다. 즉 이탈 조짐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또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라든지 이 잘된 판결,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아직은 그러니까 진영 소속감이라든지 정당 소속감이 없는 분들은 그중에 특히 이제 청년층에서는 이거 잘된 판결이다. 그런 판결도 있을 수 있지라고 하시는 분들 꽤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의 표심을 다 가져간다면 지금 보수 성향 후보 누군가는 거의 40%가 넘는 그런 지지도를 얻어야 함에도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성향자 많은 분들은 지금 후보 중에 누구로 완전히 이렇게 쏠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배종찬 소장님은 대법원의 판결 여론에 어떤 영향으로 분석하십니까? 이건 이렇게 봐야 돼요. 이제 일단은 타격이 맞죠. 타격이 맞는데 민주당 지지층이나 민주당에서는 또 결집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이제 또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우리 신행국께서 이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 결과에 잘된 판결이 일단은 46이고 잘 못된 판결이 42잖아요. 예. 그러면은 적어도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이 압도적이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절반에 넘거나. 그러면 이건 받아들여야죠. 뭐 여러 불만은 있을 수가 있겠죠. 왜 이 시기에 했느냐 하더라도 그럼 이걸 대법원 판결 내린 걸 걷어차요? 이건 뭐 법치주의에서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는 불만이 있고 예. 이거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면 어떤 상황이 올까요? 저는 이건 상당히 중도층에는 악영향일 거예요.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지금 당장은 또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지지율의 속성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누가 그걸 가져가줘야 돼요. 지금은 아무도 지금 이재명 후보로부터 이탈을 할 예정에 있거나 이탈을 할 수도 있는 표를 가져갈 후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지금 서로 간에 독인 개긴하고 있고 좌충우돌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런 부분이죠. 지켜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어떻게 되느냐 선거 중반으로 넘어가 봐야 돼요. 한 5월 20일이나 이렇게 가서 뭔가 선거판이 재조정될 때 보수 대연합이 어느 정도 물꼬를 트고 그럴 때는 예. 중도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야 될 곳이 있을 때는 가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유권자층은 옮겨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예. 그 부분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고심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5월 1일에 유죄 취지의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나왔고 이 사안 자체가 공직선거법 사안이거든요. 아마 국민들께서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실 거고 지금 댓글로도 그럼 사법부가 선거 개입하는 거를 그냥 놔둬야 되는 것이냐라는 의견도 꽤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5월 3일자 갤럽 조사는 너무 임박했으니까 어떤 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 대한 찬반 여부의 토론이 좀 미진했다면은 이제 이번 주부터 나오는 목요일, 금요일 이 조사들은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여론의 변화가 좀 있을 걸로 보십니까, 김봉신 부대표님? 여론의 변화는 있죠.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법원이 법리적인 해석을 해서 판단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예.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선거 국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 성향이신 분들 특히 그렇고 이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러면은 이제 법원이 이 걸러주는 인물들 중에서만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국민으로서 이제 참정권에 내가 제한을 받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죠. 예. 어떤 저항감을 느낄 수 있죠. 그건 이제 국민으로서의 권리에 그러면 뭐 선택해주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초등학교 때 반장 나가려고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아니 반장은 이렇게 얘 한 3명 중에 후보로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아니 담임 선생님이 걸러주는 후보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반장 선거가 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참정권의 제한을 받는다라는 느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이런 결정을 하려면 좀 물론 이제 사법부가 그러니까 법원이 조기 대선에 대한 책임을 질 이유는 없으나 이거를 이렇게 임박해서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있을 수밖에 없죠. 예. 예. 아니 근데 저는 예, 우리 배종찬 이렇게 소장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 만약에 5월 1일 판결에서 상고기가 무죄 선고 내렸으면 반응이 달랐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보수는 또 이거 말도 안 된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게 예. 그냥 대권을 안겨주는 대법원 선고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건 성향에 따라서 판단이 다 제각각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누가 100% 만족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불만이 있대. 예.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 선고가 나온 걸 지금 뭐 걷어찰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배종찬 소장님 말씀에 조금만 보태자면 그 말씀도 그러니까 대법원이 평상시라면은 이게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불편하실 텐데 지금은 또 선거 기간에 임박해서 파기환송심이 선거 운동 기간에 지금 잡힌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헌법에 규정된 선거권 헌법 24조 또 국민이 직접 선출해서 뽑는다는 헌법 67조 직선제 조항 그리고 헌법 116조에 따른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뭐 11조의 평등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이번 주에 또 나오는 이 여론조사를 한 번 더 지켜보고 저희가 다음 주에 더 깊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일화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갤럽 조사를 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두 분의 단일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46%, 반대하는 여론 28%. 단일화 찬성이 좀 높기는 높습니다. 여론 자체가요.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보면 더 높아지는데요. 찬성이 85%, 반대가 7%. 꽤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단일 후보 적합도도 한국갤럽 기준으로는 한덕수 후보 39%, 김문수 30%. 그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한덕수 30, 김문수 21.9%. 근데 응답 보류가 40.2%로 보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지금 단일화 국면에 대해서는 여론의 흐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우리 배종찬 소장님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 진영 쪽으로 좀 국한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뭐 민주당 지지층들이야 한덕수 후보든 김문수 후보든 다 이제 탄핵 세력으로 생각을 할 테니까요. 근데 두 번째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보면은 만약에 두 사람이 단일화를 안 한다. 뭐 한 사람이 이제 중도 포기를 하거나 단일화가 안 되면 그건 뭐 보수 대선은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안 들어도 오디오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른바 지금도 가뜩이나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으로 이재명 대세론이 나오고 있는데 더 힘들다고 보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보수층 유권자들도 투표소에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여론이 나오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한덕수 후보 쪽으로 좀 유리하게 나오는 이유는 뭐 더 프레임을 전환할 수 있다. 좀 경제 쪽으로 방점이 찍혀지지 않느냐. 뭐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는 안 하고 싶어요. 뭐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워낙 하도 이야기를 많이 했기 예. 때문에 선거라는 거는 지금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보수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묻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출마를 했으니까 표의 평가를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선택을 받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아요. 보수는 대선 국면에서 단일화 없이 가는 거는 거의 뭐 패착으로 가는 길이겠죠. 예, 우리 김봉신 부대표님은 이 단일화 여론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단일화 여론이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주 높은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설명을 주셨듯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의견이 없다라는 응답도 꽤 나오고 있거든요. 꽤 많은 비율입니다. 근데 단일화가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로 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핫한 이슈가 되면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더 반가운 일일 텐데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내에서는 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흐름은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제 느낌인데 그래서 누가 더 나으냐라고 하면 한덕수가 좀 나은 것처럼 보여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갤럽 조사에서는 65%가 한덕수가 적합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문수 적합하다 27입니다. 그런데요. 경쟁력에서 이 같은 조사에서 경쟁력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3자 가상 대결을 붙이면 이재명 49, 김문수 33, 이준석 9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한덕수가 출마한다면 이재명 49, 한덕수 36입니다. 3%포인트밖에 격차가 안 나요. 차이가 안 나네요. 거의 안 나요. 그러니까 김문수, 한덕수가 지금 차이가 안 나고 그동안 경선을 하는 와중에 김문수 지지도가 좀 눌려 있던 게 지금 좀 숨을 좀 쉴만해진 거죠. 그럼 김문수 주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공정하게 단일화를 하려면 좀 시간을 좀 줘라. 나도 이야기할 시간을. 이런 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봐가지고는 첫 번째는 김문수 주자 입장에서 이렇게 급하게 해가지고 자신도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급하게 하면 기회를 잃을 거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하자라는 주장이 너무나 당연할 거다. 예. 두 번째, 그러면 이 단일화로 인해서 그러면 대단히 그 컨벤션 효과가 일어날 거냐 하면 사실은 지금 그 경선 컨벤션이 잠깐 제가 주춤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올라와 준 상태에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점프를 해나가는 그런 어떤 단일화 컨벤션을 바라고 계실 텐데요.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단이 올라가다가 살짝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짝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 상황에서 더군다나 두 분, 즉 한덕수 이분하고 김문수 이분의 지지층 구성이 되게 비슷합니다. 고령자일수록 지지도가 높아지는. 그래서 그 컨벤션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중도에서는 오히려 한덕수 32 여기 누가 적합하냐에서 김문수 34 나올 때 한덕수가 32 나옵니다. 비슷하거나 김문수가 미세하게나마 높아요. 예. 이렇게 따지면 중도 확장력이 받쳐주지 않는 단일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시너지가 안 난다라는 말씀이신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만 가능성 여부만 OX로만 좀 부탁드립니다. 단일화 가능하다 안 하다 OX로만. 저는 가능하다. 10초만 더 쓸게요. 그리고 예. 단일화 안 하면 망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은 경쟁력이 있든 없든 단일화 안 할 겁니까? 예. 근데 네. OX 중에는 해야 5를 됩니다. 선택하셨고 김봉신 부대표님은 가능성 여부만 답을 해주십시오. 후보 등록 기간 중에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불가능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선 가서는. 왜 그러냐면 지금 과정 관리에서 너무나 그 난맥상이 노출되고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난맥상이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론 GPS 배종찬 소장님, 김봉신 부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